오늘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를 모시고 여기자들과 함께하는 생생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강원도민일보 TV 개국 기념 자리이기도 한데요. 특히 기자 출신 지사님과 또 여기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최문순 지사님 인사 말씀과 강원도민일보 TV 개국 기념 축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게 강원도정 사상 처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약칭을 강도 TV라고 합니까? 어떻게? 카도 TV입니다. 카도 TV, 강도 TV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네 분이 같이 다니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드시나요? 아니요, 조금 바뀔 겁니다. 오늘은 지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어벤져스. 센 여기자들만 모아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첫타를 하게 됐습니다. 센 방송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그동안 이제 TV 방송을 안 하시다가 처음 개국을 하시는군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좀 더 쉽게 활자가 아니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좋아하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청률을 이렇게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공약 한번 하시죠. 조회수 몇만 건 기록하면 뭘 하시겠다. 공약 한번 걸어주세요. 제가 그때 그 알몬 마라톤 한번 공약 걸었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하나 걸어주세요. 개국 기념인데 저희 그 조회수 한 몇만을 잡을까요? 조회수가 뭐 아직 처음이니까 처음에 이제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한 10,000명? 네. 10,000명 1만 건 조회에 이제 공약 하나 걸어주시죠. 또 뭐 알몬 마라톤 해야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월 달에 태백에서 눈꽃 축제할 때 이 알몬 마라톤이 있는데 그때 또 10,000건 넘으면 하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후회했었는데 잘 찍고 있죠? 또 후회할 것 같은데.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이제 지사님과 여기자들이 함께하는 생생 토크쇼인데요. 저희 그 예감이 드는데 지사님이 저희 강원도민일보 TV 고정 게스트가 되실 예감이 듭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하고 재밌게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쇼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문순 도정이 지난달 말로 출범하지만 5년을 넘어섰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한 일도 없이 시간만 가다. 많은 일도 부침도 많았고 또 일도 많았고 했었는데 지난 5년간 강원 주민들에게 최문순 도정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사님 좀 강력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매일매일 엄청 바쁜 것 같은데 크게 보니까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민들이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도민들을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강원도가 이제 변방이나 변두리가 아니고 주역으로 이제 나설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이라든지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을 열어서 옛날처럼 막히고 닫힌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열린 공간 그리고 우리가 남을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장서서 주도해 가는 그런 앞장선 강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성과는 시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2018년 6월 13일 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정치인이라면 다른 선거가 기다리면서 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제 지난 2011년 4.27 보궐선거의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셨는데요. 이제 2년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기도 한데요. 기사님이 삼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셔야 할 것은 뭐 생각해보겠다, 뭐 검토를 해보겠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또 방송이 안 됩니다. 솔직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본심을 얘기를 해주시면
근데 남들이 나는 처음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말하지 말라 그래 자꾸. 여기서는 말하셔도 됩니다. 아 그랬으니까 방송에 나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 평창 올림픽까지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 모든 경험 이걸 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최민순 지사님이 상선을 선언하신 걸로 상선을 선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아닌데. 저희가 뒤에서 이제 강력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또 김여진 센데요. 기자. 어쨌든 두 번의 선거에서 좀 강원도에서는 어려운 장적을 가지시고도 네. 두 번이나 이기시면서 최문순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첫 네. 번째가 이 스킨십의 정치다. 네. 있었고 또 소통의 승리다 이런 네.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 지사님이 되시고 난 후에 네. 지사님의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행정가이시자 정치가이신데 네. 이제 새누리당 일색인 강원도에서 행정에 좀 고군분투하시다 보니까 정치가 좀 어려우셨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또 야권의 실질적인 수장이시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이 강원도 야권 진영을 넓힌다거나 또 네. 사람을 키운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문순 지사님으로서의 앞으로의 정치적 역할이나 행보가 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가장 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 참 정치 잘한다라고 네. 느끼시는 정치인 혹시 있으신지 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엄청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밤새도록 외우신 건 아니죠? 되게 이제 카메라 앞이면 더듬거리거나 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저희 않고. 강원 도민일보 기자들은 항상 이렇게 그러시네요. 준비되어 있는 기자입니다. 이게 다 기본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부결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정치적 칼라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하여튼 뭐 진보 중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선명한 진보에 속하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 그래서 지금 뭐 강원도에 가고 물감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네, 너무 풍자네요. 이제 제가 고향에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좀 편안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소신을 거의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수도권의 젊은 그룹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진보 진영한테도 이제 네. 공격을 좀 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고향에 와서 정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제 정치적 소신을 양보를 하더라도 고향의 발전도 고향 우리 교민 편안한 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쪽에 물감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제 소신이나 제 철학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신념은 여전히 갖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방안을 조금 좀 부드럽게 이제 갖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나가시죠. 네, 무당 오세훈 기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하면 소파람, 친밀함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도민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신데 하지만 그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서 지사님 얼굴을 뵙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지사님이 지역 문화예술계와 좀 스킨십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해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지역문화 행사도 다니다가 작년하고 올해 좀 아마 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강원도가 이제 평창올림픽 2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돈을 버는데 투자를 받고 국비를 따고 이제 우리 도의 발전에 이제 정책을 이제 만드는데 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잘 안 돌아다니게 된 거죠.
아마 올해 연말까지 정도 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항상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특히 중국 같은데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까무러치기도 하고 오늘은 돈이 없으시죠? 그게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나오니까 특히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국내 투자보다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올 땐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고 의심도 많고 잘못될 경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이제 스킨십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화예술 행사에 좀 소홀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방송미디어부 송혜림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최문순 도지사님 하면 일단 문순 씨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시겠는데 그 골뱅이하고 문순 씨로 이렇게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앞장을 서셨었는데 사실 뭐 강원도 하면 일단 도지사님 떠오르고요. 그 아이디 떠오르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사실상 이번 3월을 기점으로 절필을 선언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트위터 뭐 하면은 지금 뭐 팔로워가 지금 15만 5천여 명 거의 육박했고요. 그리고 트위터 트윗 개수도 2천여 개를 2천여 개를 쓰셨던 분이 지금 사실상 절필하신 게 아닌가. 뭐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트위터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앞장서 나갔었을 겁니다. 문순 씨라는 이제 좀 도민들하고 가까운 이제 아이디도 쓰고 그래서 원순 씨도 따라왔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끊게 된 거는 설악산 케이블카 때문에 또 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잠시 피해 있자.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가 이제 우리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많이 제가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SNS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제 하나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사실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의견도 많이 수렴이 돼서 합의된 안이거든요. 지금 이제 안이. 근데 아직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잠시 트위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문순 씨의 활발한 트위터에 여기자들과 함께 분들이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미하셔가지고. 그 진땀 나는데 엄청 어려운 질문들만 어떻게 모아오셨어요? 지사님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뭐 문순 씨 말고도 제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이제 또 재문순 지사님 하면 감자가 또 떠올라요. 네. 사실상 감자 강원도 하면 감자가 되는 그런 이미지 한몫하신 게 또 이제 또 저서로도 감자의 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감자를 많이 밀고 계신데 소위. 그렇죠. 그렇게 특별히 미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강원도 사람들을 이제 감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약간 별로 저도 어릴 때 별명이 감자인데 놀리는 놀리는 거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야 감자들 왔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상당한 애칭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어떤 감자에 겉보기엔 울퉁불퉁하고 좀 못생겼지만 감자를 까면 그 안에 신선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고 투박하지만 또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뜻도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역으로 감자 덕을 보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죠. 뭐 토종 감자, 네, 계량 감자, 뭐 연관 검색어가 많더라고요. 최문순 도사님을 치면은 무슨 진짜 감자, 특급 감자, 토종 감자, 뭐 아까 물감자 말씀하셨는데 아마 연관 검색어 하나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혹시 새롭게 2016년 봄 맞아서 밀고 계시는 거 혹시 방송 최초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은 꼭 감자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게 감자입니다. 1등이 감자고 2등이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감자 옥수수가 매우 시골스러운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국제적인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감자, 글로벌 감자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포테이토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다른 걸 얘기를 하면 유머가 안 돼. 근데 이 감자를 갖고 하면 뭐 전 세계에서 어디나 이 유머가 통하는 데가 이 감자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감자, 세계 감자, 글로벌 감자. 그래서 강원도가 아주 이제 저는 강원도를 국제도, 특히 국제평화도, 국제 도시로 만들고 싶은 거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좀 갖춰나가면서 아주 가장 이렇게 글로벌한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도 만들고 싶은 야심을 감자 안에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사님의 이 감자에 대한 포부가 이렇게 잘 깊습니다. 지사님 혹시 지금 강원도 문학계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학계 최대 화두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립문학박물관,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관. 예, 그게 유치가 얼마 최종 확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체부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는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5일까지 그런 심사를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기사님 혹시 다른 계획이나 생각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손수건 좀. 네. 어유 막 땀이 저희가 CG 처리를 이게 땀 이렇게 나는 걸로. 네, CG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뭐 고민 많이 할 게 아니고 정면 돌파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각 도에다가 2개씩을 뭐 골라서 보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2개 보내면 떨어질 확률이 뭐 100%예요. 강원도가. 예. 근데 지금 이게 그동안에 저런 공모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 문자박물관, 그게 이제 또 다른 데로 갔죠. 또 뭐 철도박물관. 근데 우리 강원도가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지금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래도 그 확률을 높이려면 하나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를 보내려면 3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엄청 힘들죠. 또 이게 공교롭게도 이 3개 도시가 문학적 자산이 매우 풍부해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강원도가 자연이 좋고 서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잘 발전해 왔다. 이제 다만 이걸 어떻게 이제 정치력으로 돌파를 하냐는 건데 저희들이 우선 하나를 선정하겠습니다. 그것에 아주 매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하나 고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계에도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계, 그다음에 3개 시도, 또 문학 전문가들 다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 한 군데를 다 골라서 추천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정치력을 모아서 아주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땀을 흘리시나요? 땀을 한번 땀은 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기왕 하는 거 정면 돌파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돌발적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사님에 대한 평가가 네. 이제 일각에서는 네.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네. 또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참모들 중에서도 강원도 출신들이 너무너무 없어서 네. 강원도와 도정을 잘 아는 참모들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강원도 사람을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네. 아니면 못 믿어온 건지 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이제 사람이 없다는 전 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이제 평생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패거리를 짓기 시작하면 강원도 사람들이 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패거리, 또 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강원도처럼 이렇게 소수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여튼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저도 안 만들고 또 그런 걸 지금도 철학으로 갖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합니다. 제가 어디서 여기서 어떤 저를 정치적으로 도와줄 어떤 특정한 조직과 을 만들면 겉보기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 정치가 늘 그래왔죠. 저는 그런 이제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이제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정치 세력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철학이라는 것이 공고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느낌을 더 오늘따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특히나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그 기고하셨던 글이나 네. 연설에서 제가 가장 그 깊이 공감했던 게 제7공화국이라는 네. 개념이었어요. 동서와 남북 좌우를 네. 통합하는 그래서 네. 새로운 명예혁명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예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가장 힘이 센 청년들이 주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지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7공화국까지 가기 위한 이 청년들의 동력이 요즘 많이 부족하고 네. 많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하시는 그 미래 시대를 꿈꾸기 위해서 지금 네. 힘들어하는 우리 강원도 청년 네. 세대들한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네. 강원도 청년들은 훨씬 노동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네. 미래 부양 부담도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청년들에게 그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청년들이 이제 그 종이혁명, 했죠 이건 좀. 네. 종이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혁명도 아니고 당연한 자기 이제 권리의 행사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아마 얻었을 겁니다. 이제 이걸로는 부족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 경제 구조가 지금 완전히 잘못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기 힘든 그런 구조는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뭐냐면 단순히 여기서 우리 도에서 제가 어디 가서 돈을 5조를 벌어온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 내로 금방 전부 서울로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출하는 즉시 예를 들어 어떤 철도 건설을 한다. 지출하는 즉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즉시 그리 간다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거기에 서울이라는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인,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딱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다 그래요. 그리고 정치 권력도 그래 모여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또 돈이 가기 때문에 정치 권력, 돈이 이렇게 다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다 이렇게 돼 있다. 이 구조가 한계에 달한 거예요.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도 문제고 저희한테 나이 많은 사람도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고 그것이 청년들에게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뿐이지. 이게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근데 정치에서는 이걸 전부 분산을 시켜줘야 돼. 이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권력을 분산시켜서 돈도 흩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 구조는 중앙 집권적 질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깨야 된다는 게
제 생각. 이걸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정치를 지금 요새 대선이 진행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왜 저렇게 만들어졌냐 하면 저 제도를 만들 때 소수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소수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교한 복잡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1인 1표로 다 해가지고 다수자들이 다 모든 것을 가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우리도 권력 구조를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으면 영남 대통령이 있으면 호남 대통령이 있는 거야. 미국에 또 그 반대로 돼 있고 또 상원이 있으면 하원이 있어야 인구 비례가 있으면 지역 비례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삼권 분립도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국가를 다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 체제 때문에 미국이 대통령제를 발명한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인구 3%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또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를 만들어서 인구 2%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됐어요. 이 강원도 인구 3%면 충분해. 패권 국가가 되게 충분해. 그래서 그만 얼마나 잘 단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드느냐 그것이 핵심 관건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걸 바꿔서 통합, 통일을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빨리 도지사 끝내고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더 많았으면 이제 지사님하고 또 편안하게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편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되게 좋았겠는데요. 그 아쉬움은 이제 다음번으로 기약을 하고요. 다음은 포장마차에서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와 여기자들이 함께하는 생생 토크쇼였는데 지사님 참여 소감 좀 어떠신가요? 엄청 힘드네요. 저 선거 때 TV 토론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그때도 이렇게는 안 물어보던데. 근데 또 시원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또 하게 해주시니까 이게 불편한 거를 물어봐 주셔야 저도 드릴 말씀을 다 드리고 또 도민들께서도 이해가 높아지실 거니까 또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서로 단합된 힘을 모을 수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꼭 포장마차에서 폭탄주 토크쇼 한번. 좋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공약하셨죠? 저희 강원도민일보 TV 개국 이 생생 토크쇼가 조회수 1만이 넘으면 지사님께서 태백 알몸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 어려운 걸 같이 한번 해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지사님의 정치 철학과 가치관과 또 이제 소탈하면 또 솔직하면 이제 들고 와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이런 면들이 또 이제 강원도 국민들께도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이제 앞서서 또 이제 강원도 대표 감자로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사님 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 게 감자입니다. 너무 닮으셨고요. 우리가 다 감자 같아요. 예쁜 감자.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최무순 도정에 이제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제 이 최무순 도정이 이제 많은 현안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풍성한 감자꽃을 피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강원도민일보 TV 개국 TV 이상 이거 그냥 내주세요. 이거 자르면 절대 안 돼. 편집하면 절대 안 돼. 이상 강원도민일보 TV 개국으로 마련된 최문순 도지사와 여기자들이 함께한 생생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